지난해 12월 둘째 주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학원 강습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스터디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저기 대치동 쪽이어서 보통 제일 많은 거는 이제 1인에서 4인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아예 그럼 조그만 방도 좀 거기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다른 거 계셔가지고. 방 안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학원 강사가 학생들 너댓 명 정도를 앉혀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됐지만 몰래 스터디 카페를 빌려 변칙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변칙 수업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몰래 성행했다고 합니다. 공립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은 지난 1년. 사립초등학교들은 어땠을까? 일부 사립학교들은 긴급 돌봄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등교시켰습니다. 연중에는 갈 수 있었어요. 그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주고 이제 학교에서 긴급 돌봄 운영하면서 점심도 주고 더 있다가 집까지 또 이제 버스로 데려다 주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고 하반기에는 거의 매일 갔고요. 사립초등학교의 1년 학비는 평균 1,300만 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립초등학교의 등교 수업은 한 주에 4.2일. 공립학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쌍방향 수업도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쌍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줌을 통해서. 사립초등학교가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대응도 빨랐고 온라인 교육의 질도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교육이 사실상 멈춰선 사이에도 고가의 사교육은 끄떡없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한 입시 컨설팅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치동과 목동에서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허위 스펙을 만들어준 혐의였습니다. 논문도 대신 써주고 발명품도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창업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창업까지 대신 해줬습니다. 또 블로그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어떤 학생이 뭐 화학이나 뭐 다른 뭐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는 이제 화학이나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이제 정말 창업 아이템 뭐 IT 소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IT 전공하신 분, 이렇게 해서 융합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류층 학생들은 돈으로 스펙을 쌓았고 그 스펙은 실제 대학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강남 3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뭐 서강대, 이대, 경희대, 중앙대, 고대 웬만한 저희가 들어본 상위 명문대학교는 대부분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평범했었거든요. 생활기록부도 관리 안 돼 있었던 학생들도 꽤 많았었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와, 그래도 컨설팅의 위력이 좀 어느 정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교육이 사실상 멈춰선 사이 학력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한 해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1년 전에는 포물선을 그리며 중간층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가운데가 확 내려갔고 대신 하위권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중위권의 학생들이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하위권으로 완전히 많이 이동하고 하위권으로도 일부 이동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중위권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두꺼운 중위권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서도 일선 교사의 84%가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한때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무너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린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코로나 위기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계층에 속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누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누구는 오히려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니까요. 교육마저 저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그 후유증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텐데 이거 제대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코로나19 위기도 끝나는 날이 올 텐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한번 크게 벌어지면 이 격차를 다시 좁히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K자 회복, 누군가는 훨씬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반면에 누구는 더 추락할 거다. 이런 이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역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보시겠습니다.